네, 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이성봉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그 전에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와 영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네,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해도 안 된다는 거죠. 공감하시나요? 다이어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지만 하루아침에 특히 영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비법은 없어요. 하지만 국내파로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받아쓰기입니다. 이 받아쓰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. 받아쓰기가 일단 듣기 공부잖아요. 그쵸?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, 두 번째 구문, 문법을 몰라서,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돼도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말하는 속도를 내 이해의 속도가 못 쫓아가 주는 거죠.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받아쓰기입니다. 자, 받아쓰기의 기대효과 같이 한번 볼 건데요. 일단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겠죠. 그쵸? 그래서 영어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철자가 이 음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계속 들어가겠죠. important라고 한국 발음을 알고 있는데 important 들은 후부터는 이 철자가 이 소리가 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요. 그 다음에 이해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많이 듣고 떠올려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떠올린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말을 잘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내 이해의 속도가. 그쵸?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되는 거죠. 내가 아는 문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으려다 보니 이것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죠.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문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쵸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놓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 나중에 지문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. 그쵸? 자, 구체적인 방법은요. 첫 번째, 전체 내용을 쭉 들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. 한 서너 번 정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장씩, 음이단이잖아요. 한 문장씩 딕테이션을 하시되 안 들리는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. 들릴 때까지 한 10번이고 20번이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보면서 최대한 말이 되게끔 적어야 되는 거죠.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. 그쵸? 예,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려요. 그럼 막 100번, 200번 들으시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소리 나는 대로라도 한번 적어보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문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확인하시되 중요한 거는 충분히 고민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영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. 이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받아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받아쓰기가 듣기 공부만 되는 게 아니고요.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듣기 지문을 갖고 내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읽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찾으면 단어 공부가 되고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문법 공부가 되겠죠.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말하기 쓰기까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영어의 여러 분야를 총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되는 공부 방법이 받아쓰기라는 거예요. 그쵸? 예. 그래서 각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, 문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 상세한 방법은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5분의 만남이 앞으로 여러분의 50년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첫 단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